게임 캐릭터의 백플립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니메이터가 만든 키프레임은 화면에서는 멋지지만 물리 엔진 안에서 그대로 재생하면 작은 충돌 하나에도 발이 미끄러지고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강화학습의 목표만 주면 캐릭터는 성공은 하더라도 사람이 기대한 스타일과 전혀 다른 우스운 동작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디프미믹은 이 둘을 합칩니다. 모션 캡처의 스타일을 보상으로 가르치면서 실제 물리 안에서 넘어지지 않고 목표까지 수행하는 제어 정책을 학습합니다. 논문 제목은 디프미믹, 이그젬플 가이디드 디프 리인포어스먼트 러닝 오브 피직스 베이스트 캐릭터 스킬즈입니다. AR 포어틴 번호는 1804.02717, 최초 공개일은 2018년 4월 8일입니다. 슈에빈 펑, 피터 에빌, 세르게이 레빈, 미치엘 판더 파너가 작성했고 시그그래프 2018과 에이시엄 트랜잭션 온 그래픽스에 발표됐습니다. 논문은 사람형 캐릭터뿐 아니라 아틀라스 로봇, 이족 보행 티라노사우루스, 드래곤까지 같은 원리로 학습시킵니다. 핵심 질문은 예시 동작의 품질과 강화학습의 적응성을 어떻게 한 제어기에 넣느냐입니다. 시네마틱 애니메이션은 관절 위치를 시간에 맞춰 직접 지정합니다. 그래서 원본 클립을 정확히 재생하기는 쉽지만 예상하지 못한 밀침이나 지형 변화에 스스로 대응하지 못합니다. 수동 물리 제어기는 충돌에 반응할 수 있지만 백플립이나 스핀킥처럼 접촉 순서와 공중 자세가 복잡한 기술마다 전문가가 제어 규칙을 새로 설계해야 합니다. 순수 강화학습도 문제가 있습니다. 목표 지점에 공을 보내라는 보상만 주면 정석 투구 대신 공을 들고 목표까지 뛰어가는 식의 편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타일을 정하는 예시와 목표를 달성하는 물리 제어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디프미믹의 입력은 3가지입니다. 먼저 관절 자세가 시간 순서로 저장된 참조 모션 클립이 있습니다. 다음은 질량, 관절, 충돌 형상을 가진 물리 캐릭터 모델입니다. 마지막은 이동 방향이나 타격 목표처럼 게임에서 달성해야 할 과제입니다. 정책은 현재 몸 상태와 목표를 보고 각 관절의 목표 각도를 출력합니다. 물리 엔진은 그 각도를 토크로 바꿔 다음 상태를 계산합니다. 학습이 끝나면 클립을 프레임별로 복사하는 재생기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힘을 조절하며 비슷한 동작을 만들어내는 페로프 제어기가 남습니다. 상태에는 골반을 기준으로 한각 링크의 상대 위치, 쿼터니언 회전, 선속도와 각속도가 들어갑니다. 세계 좌표 대신 캐릭터가 바라보는 로컬 좌표를 쓰므로 맵에서 어느 방향을 보더라도 같은 동작 구조를 재사용하기 쉽습니다. 여기에 참조 모션의 진행도를 나타내는 위상 가파이가 추가됩니다. 0이면 동작 시작, 1이면 끝이며 걷기처럼 반복되는 기술은 주기마다 다시 0으로 돌아갑니다. 목표 방향이나 타격 위치가 필요한 과제는 목표 벡터도 함께 입력합니다. 정책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30Hz마다 행동을 갱신합니다. 정책이 근육 토크를 직접 출력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선택입니다. 신경망은 각 관절의 목표 방향을 내고 안정적인 PD 제어기가 현재 각도와 목표 각도의 차이를 이용해 실제 토크를 계산합니다. 이 계층은 관절 감쇄와 빠른 국소 피드백을 담당해 학습 문제를 단순하게 만듭니다. 정책은 큰 자세와 타이밍에 집중하고 서보는 작은 오차를 빠르게 보정합니다. 정책은 30Hz로 움직이지만 볼리트 물리 시뮬레이션은 초당 1200번 계산됩니다. 느린 의사결정과 빠른 안정화가 분리된 구조입니다. 한 스텝의 최종 보상은 모방 보상과 과제 보상의 가중합입니다. 모방 보상은 참조 클립처럼 움직였는지를 평가하고 과제 보상은 원하는 방향으로 달렸는지, 발로 목표를 맞췄는지, 공을 표적에 던졌는지를 평가합니다. 논문의 과제 실험에서는 모방 가중치 0.7, 과제 가중치 0.3을 사용했습니다. 이 비율은 스타일을 기본 궤도로 유지하면서도 목표가 바뀌면 자세를 필요한 만큼 수정할 여지를 줍니다. 둘 중 하나만 쓰면 자연스럽지만 실패하거나 성공하지만 우스운 동작이 되기 쉽습니다. 모방 보상도 한 숫자가 아닙니다. 관절 방향이 비슷한지, 관절 속도가 비슷한지, 손과 발 같은 끝점이 같은 위치에 있는지, 질량 중심이 같은 곳을 움직이는지를 각각 측정합니다. 회전만 맞추면 손발이 틀어질 수 있고 위치만 맞추면 속도와 타이밍이 부자연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신호를 함께 사용합니다. 각 항은 오차가 커질수록 지수적으로 작아지는 형태라 참조 자세에서 조금 벗어난 경우와 크게 무너진 경우를 연속적으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동작의 모양과 운동 특성을 동시에 보상합니다. 학습 알고리즘은 PPO입니다. 정책 네트워크는 상태와 목표를 받아 가우시안 행동 분포의 평균을 출력하고 별도의 가치 네트워크는 그 상태에서 앞으로 받을 보상을 예측합니다. 두 네트워크 모두 기본적으로 1024유닛과 512유닛의 완전 연결 은닉층을 사용합니다. 4096개 샘플을 모을 때마다 256개 미니 배치를 뽑아 업데이트하고 할인율과 GAE 람다는 모두 0.95, PPO 클립 임계값은 0.2를 사용했습니다. 사람형 단일 기술 하나에는 보통 약 6천만 샘플과 8코어 CPU에서 이틀이 필요했습니다. 백플립을 매번 선 자세부터 시작시키면 정책은 점프를 배워야 회전을 경험하고 회전을 배워야 착지를 경험합니다. 초반 단계가 막히면 후반의 좋은 상태를 한 번도 보지 못합니다. 디프미믹은 참조 모션의 이민 시점을 골라 캐릭터를 그 자세와 속도로 초기화합니다. 이를 레퍼런스 스테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 줄여서 RSI라고 부릅니다.
정책은 첫날부터 공중회전, 착지 직전, 회복 자세를 각각 연습할 수 있습니다. 보상으로만 예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시작 상태 분포 자체를 학습 힌트로 사용하는 셈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조기 종료입니다. 머리나 몸통처럼 허용하지 않은 링크가 바닥에 닿으면 에피소드를 즉시 끝내고 남은 시간의 보상은 0으로 둡니다. 이 장치가 없으면 학습 초기에 캐릭터가 쓰러진 채 팔다리만 움직이는 데이터가 대량으로 쌓입니다. 네트워크는 성공 동작보다 바닥에서 버둥거리는 상태를 더 많이 모델링하게 됩니다. 조기 종료는 실패를 세게 벌주는 동시에 데이터 분포를 정리하는 필터입니다. 논문 제거 실험에서도 걷기보다 백플립, 사이드 플립, 스핀킥 같은 동적 기술에서 이 선택의 영향이 컸습니다. 실험 캐릭터의 복잡도는 크게 다릅니다. 사람형은 34 자유도와 36 행동 파라미터를 가지지만 드래곤은 79 자유도, 418차원 상태, 94 차원 행동을 가집니다. 아틀라스 로봇과 이족 보행 티라노사우루스도 같은 프레임워크로 걷기와 달리기, 백플립과 스핀킥을 배웁니다. 사람 모션 캡처가 없는 티라노사우루스와 드래곤은 애니메이터가 만든 키프레임을 참조로 사용했습니다. 즉 입력 동작이 모션 캡처인지 수작업 키프레임인지는 정책 구조보다 덜 중요합니다. 스핀킥으로 표적을 맞히는 과제에서 모방과 과제 보상을 함께 쓴 정책은 100번 중 99번 성공했습니다. 모방만 사용하면 성공률은 19%였고 과제만 사용하면 55%였습니다. 야구공 던지기는 두 보상을 함께 썼을 때 75%, 모방만 썼을 때 5%, 과제만 썼을 때 93%였습니다. 과제만 학습한 투구 정책은 공을 던지는 대신 공을 들고 목표까지 뛰어가는 기능적 편법을 만들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과제 보상이 높지만 게임 애니메이션에서는 성공 방식과 스타일도 제품 요구사항입니다. 지형 과제에서는 주변 높이 맵을 합성곱 신경망으로 처리해 몸 상태와 합칩니다. 정책은 평지에서 촬영한 달리기 클립 하나를 바탕으로 혼합 장애물, 촘촘한 구덩이, 굽은 균형대, 불규칙 계단에 맞는 동작을 만들어냈습니다. 균형대 정책은 직선 걷기 클립만 보았지만 좁고 굽은 길을 따라가기 위해 회전 동작을 스스로 추가했습니다. 아틀라스도 평지 걷기 클립에서 계단 오르기로 적응했지만 논문은 보행이 다소 어색하다는 한계도 기록합니다. 참조 클립은 복사할 경로가 아니라 동작 스타일의 출발점입니다. 같은 모션을 다른 몸에 그대로 적용하면 성공하지 않습니다. 사람형 정책을 아틀라스에 직접 넣었을 때 달리기와 백플립의 정규화 점수는 0.013과 0.014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참조 클립으로 아틀라스 전용 정책을 다시 학습하면 달리기 0.846, 백플립 0.63을 기록했습니다. 중력을 달 표면의 초당 1.622m로 바꾼 실험에서도 스핀킥 0.792, 카트윌 0.688의 반환을 얻었습니다. 동작의 의미는 유지하되 실제 질량과 관절과 중력에 맞는 힘은 다시 배워야 합니다. 논문은 여러 모션을 통합하는 세 가지 방법도 제안합니다. 첫째, 여러 클립 가운데 현재 상태와 가장 잘 맞는 모방 보상의 최대값을 사용합니다. 둘째, 한 명령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기술을 지정하는 스킬 셀렉터를 학습합니다. 셋째, 기술마다 별도 정책을 만든 뒤 각 가치 함수가 현재 상태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평가해 실행할 정책을 고르는 합성 정책을 만듭니다. 앞 기술의 끝 자세가 다음 기술의 시작에 적합한지 가치가 판단하므로 걷기에서 펀치나 킥으로 넘어가는 전환을 자동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다만 논문은 이 방식이 작은 클립 집합에서는 작동하지만 대규모 모션 라이브러리에서는 검증되지 않았다고 밝힙니다. 학습 중 외부 밀침을 주지 않았는데도 달리기 정책은 앞으로 720N을 0.2초 동안 가한 힘에서 회복했고 스핀킥은 앞과 옆방향 모두 600N 이상의 힘을 견뎠습니다. 확률적 정책의 탐색 잡음이 다양한 오차를 미리 연습하게 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위상시계가 참조 동작과 선형으로 동기화돼 타이밍을 자유롭게 느리거나 줄이기 어렵고 캐릭터마다 PD 게인을 조정해야 하며 기술 하나에 수일이 걸립니다. 보상 항의 가중치도 수동 설계입니다. 게임 개발 관점에서 핵심은 명확합니다. 모션 클립을 정답 프레임으로 고정하지 말고 스타일 보상으로 사용하고 실제 충돌과 목표 속에서 회복 가능한 정책을 학습해야 합니다. 디프미믹은 예시 애니메이션과 물리 기반 강화 학습 사이를 연결한 대표적인 출발점입니다.